안녕하세요. 팀 코드 팔레트에서 서비스 발표를 맡게 된 34기 정성호입니다. 먼저 저희 팀 코드 팔레트의 발표 순서로는 언더더시 서비스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사용한 스택 소개, 팀원 소개, 그리고 서비스 기능 시험과 질의응답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비스 소개입니다. 언더더시 서비스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관상어를 사육하다 보면 규칙적인 관리 습관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어종별로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정리된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입문자들의 입장에서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어 하나의 웹 앱으로 만들어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속적인 관리를 도와주고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이나 연예인의 취미를 보고 관상어에 입문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책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검색을 통해 커뮤니티에 가입해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여러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더더시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커뮤니티 활동 없이도 다른 유저가 작성한 게시물을 조회할 수 있고 사육 정보와 어종별 검색 기능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유저는 언더더시의 핵심 서비스인 유저 간 정보 공유 게시판 서비스와 개인이 소유한 수조를 등록하고 피딩 기록과 환수 기록, 사육 중인 물고기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물고기는 사진과 함께 간단한 정보가 표기됩니다. 또한 마지막 환수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모두 함께 노력해주신 감사한 저희 코드 팔레트 팀원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언더더시 서비스의 디자인을 세련되게 만들어주신 34기 송다영님입니다. 랜딩 페이지 제작과 검색 기능, 구현 등에 힘써주셨고 프론트엔드 포지션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를 더 동적으로 만들어주신 34기 박기정님입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작업에 모두 참여해 주셨고 클라이언트에 정상적으로 정보가 렌더링 될 수 있도록 좋은 서버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저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34기 김웅진님입니다. 웅진님 역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작업에 모두 참여해 주셨고 특히 서비스가 배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육 정보 카드 제작과 수족관 관리 및 기록 기능, 관리 페이지 UI 제작을 담당하고 프론트엔드 포지션과 팀장을 맡았던 34기 정성호입니다. 다음은 코드 팔레트 팀에서 사용한 자바스크립트 기반 기술 스택에 관한 소개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으로는 리액트를 사용하였고 달력 표현에는 모먼트.js, 전반적인 스타일링과 애니메이션은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그린삭을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Node.js, Express, Sequelize, OAuth, MySQL과 JWT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배포에는 아마존 AWS에서 제공하는 S3, RDS, EC2, CloudFront, Route 53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기능 시연입니다. 웹페이지로 입장한 유저가 바로 보게 되는 메인 랜딩 페이지입니다. 적절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여 유저가 물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연출하였습니다. 메인 랜딩 페이지는 총 4개의 섹션으로 유저가 처음 만나는 페이지는 물방울 애니메이션과 해양 생물 캐릭터를 배치하여 처음 방문한 유저라도 어떤 서비스인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다른 주요 기능에 관한 랜딩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유저는 검색 버튼이나 가이드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없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비회원 유저가 관리 버튼을 누른 경우 회원가입 모달이 보여지며 이미 로그인한 유저는 바로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회원 유저라도 관리 서비스가 필요 없다면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상어 가이드 페이지입니다. 유저가 가이드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보여지는 페이지입니다. 유저는 선택적으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해수어 사육 정보를 클릭했을 경우 해수어 사육에 관련한 정보 카드들이 보여집니다. 유저는 정보를 기본 정보, 질병 정보, 장비 정보로 분류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종류별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기능입니다. 게시판은 유저 간의 경험 공유와 질문 및 답변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며 비회원 유저라도 게시물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게시물 작성과 댓글 기능이 활성화되어 유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마이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본인이 등록한 수족관과 게시물, 댓글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 클릭을 통해 바로 이동하거나 수조를 클릭하여 바로 해당 수조의 관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검색 페이지에서는 원하는 어종명을 검색하여 해당 물고기와 관련한 간단한 정보 습득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된 유저는 자신의 수족관을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수조는 카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관리 수조를 등록할 때는 수조의 크기를 입력하면 수조의 물량을 표기할 수 있고 설정한 이름과 테마 정보, 대표 이미지의 배경 등을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언더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은 여러 종류의 먹이를 급이할 것입니다. 건조 사료는 수질의 영양이 다소 적은 반면에 냉동 먹이나 생먹이의 경우 급이량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상세 관리 페이지에서는 당일 급이한 먹이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일 환수량을 기록하여 계획적 수질 관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유저는 일주일 단위로 기록이 쌓이면 프로그레스 바를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주일 기준치에 도달하면 관리 수조의 레벨이 올라가고 수조의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저는 자신의 수조를 육성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레벨에 따른 이미지 변경이 리워드의 전부이지만 추후 추가적인 기능을 업데이트하여 주기적 관리에 따른 보상을 추가하고 기능의 정체성을 확립해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5가지 정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물고기 정보를 왜 오픈 API에서 사용하지 않았나요?에 관한 답변입니다. 이 분야에 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오픈 API가 없었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의 정보들과 리프 센트럴 등의 해외 사이트 및 관련 서적을 통해 정보를 취합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정하고 보여지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적으로 보여주기에 더 손쉬운 방법인 직접 DB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덕스 사용으로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인가요? 에 관한 답변입니다.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 유저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달 창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각 컴포넌트에서 유즈 스테이트를 이용하여 모달 창을 렌더링하는 것보다 리덕스의 스토어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모달 창 상태 관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고기 구입을 위한 장소 추천 기능은 따로 없을까요? 에 관한 답변입니다. 현재로서는 장소 추천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습득과 동시에 관련 제품과 추천 어종 등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추후 오픈 API 등을 이용하여 내 주변 수족관을 찾아주고 유저가 관련 리뷰를 조회하고 쉽게 관련 용품과 관상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린삭을 통한 장점과 사용 이유가 뭔가요? 에 관한 답변입니다. 그린삭을 사용한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구현이 가능하고
마커라는 속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효과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스크롤 반응형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그린삭은 컴포넌트와 태그의 클래스 네임을 지정한 뒤 그린삭으로 클래스 네임을 인식하고 그린삭의 메서드인 타임라인 안에서 몇몇의 속성만 정하면 간편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나요? 에 관한 답변입니다. 가이드 정보는 2년간 아쿠아리스트로 근무했던 저의 사육 경험과 관상어 관련 서적, 관상어 관련 해외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드 팔레트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